출근하는데 밖에 나올 때 김재섭이 옆에 끼고 거들먹대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정말 욕지긴 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본인은 사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추경호는 일단 내랑 공범으로 잡아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연하죠. 네. 20억도 20개가 그것도, 20억은 아니고 이제 조사해야 20개는 해야 되겠죠. 되고. 네. 그날 이번에도 노정면 의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날 어디서 들으셨? 목탕은 아니었고 이발소에서 들으셨다 그러나? 그날 네. 추경호 의원이 용산에 예. 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예. 얘기하셨는데 전화 압수수색 해야 돼요. 압수해야죠.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었던지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이 예. 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통령하고 전화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번에는 그 사전 모의나 뒤에 모의뿐만이 아니라 예. 실제로 일어난 걸 보면은 방해한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사의 사람들을 모읍니까? 50명을. 그러니까요. 광고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방해하는 또- 거 아니에요. 본인은 국회에 있었어요 그때. 당사에 오라 그러고 본인은 국회에 있었다니까요. 안 가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아유 머리는 좋아. 아유 정말. 그래서 예. 뭐 그렇게 그거는 당연히 조사 대상으로 가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호는 아마 저기 사인을 받았겠죠. 관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번에는 뭐 이번에 다시 추대한다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그거는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더 네. 힘들어질 거다. 자기 몸보신하려고 관두는 거지 뭐. 그리고 나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리고 나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물론 될지 안 될지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거론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오늘 거의 아침 뭐, 네. 1시간 전에 뉴스에서는 단일 그러니까 그렇게 추대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던데. 근데 한동훈이 과연 그걸 받을까도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는 뻔할 뻔짜죠. 예. 이게 왜냐하면은 한동훈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예. 한동훈은 아마 제가 얘기했던 대로 했으면 예. 했던 대로 얘기했으면 예. 그러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영웅이 돼가지고 그냥 국힘을 다시 재건을 하는거나 아니면 차기의 대선이나 예. 믿을 만한 사람을 떴을 거예요. 지금 당대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게 이거 어떤 중요하죠. 탄핵이 가거나 뭐 그다음에 이거예요. 당대표로서는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을 하게 만들었잖아. 예. 그러면 그때는 사퇴하는 게 사실은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죠.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딱 권성동이가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권성동이는 한동훈 만약 탄핵 저기 하면은 사퇴해라 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건 떠밀려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권성동 왜 저렇게 다 당대표 되고 싶어 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이 꿈꿨던 소통령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한동훈은 자기가 당 대표로서 예. 이른바 권한대행의 총리를 예. 뭐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그거 역할을 권성동이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은 부결시키고 여하하든 지금 저쪽에서는 아마 저는 상당한 부분은 예. 저쪽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탄핵은 어느 시점까지는 불가피하다. 네, 하야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간에 퇴진하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시간을 끌자. 시간을 끌자. 자기네들 준비가 될 때까지. 그렇죠. 이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근데 안 가라앉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국내에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네. 니네들 입에서 네. 어떻게 감히 재집권이라는 소리가 나오냐. 나는 정말요. 저는 너무 한심한 게 왜냐하면 이들 눈에는 여전히 권력 다툼과 이거를 권력을 가지는 노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참을 수가 없어요. 이번 사안. 그리고 왜냐하면 이 얘기가 뭐 예. 이재명이 6개월 안에 사법 리스크 에휴, 걸릴 때까지 아니 저는 이재명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재명이 될지 누가 될지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뭡니까? 이재명 하나만 치우면 자기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재집권 아니 내란 세력들 아니야 니네들. 내란 세력들 그리고 그 계엄을 그런 대통령을
양도구역했던 세력이고 그걸 못 막았던 세력이 어디에서 재집권 얘기가 나오냐.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본인들 자신이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제가요. 예. 니네들 이것까지만 끝내고 니네들 예, 위헌 정당이란 말이야. 해산해야 니네들 정당 해산해야 될 정당이야. 네. 거기서 어디서 재집권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한점하는데 제가 근데 네. 저도 지금 나오는 건데 제가 요새 굉장히 여러 사람을 걱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구를? 일단 제일 걱정하는 거는 예. 헬마 임경빈. 왜요? 걔를 왜? 그 친구를 왜 걱정을? 아니 하시는 사장 제가 왜 그러냐면 요번에 왜 제가 사장 남천동을 들으면서 이 계엄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밤에 잘 때 이거 틀어놓고 잔다고 그랬잖아요. 10시 15분인가부터 해서 이거 틀어놓고 자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계엄? 뭐 자기네들도 장난하지 마. 뭐 아유 장난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엄이라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요새 사장 남편동에 아주 주옥 같은 그 정보와 주옥 같은 정말 이 멘트를 나누는데 그거 하다가 임경빈이 야 정말 뉴스 하이킥 할 때는 그렇게 공중파에 나와서는 정말 우리 최진봉 교수처럼 점잖게 하다가 그 다음에 사장 남천동에 가면은 막 이게 터져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 저러다가 터질까? 저도 지금 이거 하다가 보면은 이거 머리통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를 제일 요새 임경빈 평론가를 제가 굉장히 평론가 뭐 브리퍼죠. 저기를 제일 걱정하고 두 번째는 최경영 기자. 예. 최경영 기자도 여기서 나와서 하다가 니들 들어 잘 들어 이러면서 하다가 내가 걱정돼요. 그래서 저러다가 이제 터진다. 안 됩니다. 우리 터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윤석열 때문에 터져야 됩니까? 우리는 응원봉을 들고 나가서 네. 탄핵하고 노래마저 춤추고 그리고 탄핵을 저는 요번에 예. 이 모든 게 이게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윤석열이 큰 일을 하는 거는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온 5,100만 국민들한테 다 깨우치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정치에 관심 없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민주공화국 근데 아무것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이거예요. 민주는 국민한테 힘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공화는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번에 저기 하는 거는 민주라고 하는 거를 짓밟았을 뿐만이 아니라 공화를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공화국이 질서를 완전히 깨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를 깨우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한테만 깨우치게 아니라 전 세계에 깨우치는 것 같더라고. 요새 그거 하나는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는 정말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K. 정말 K. 자, 대단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뭐 아무튼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왜 걱정하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최진봉 교수도 우상호 최진봉 교수도 머리 터지지 마세요. 저는 터져. 어쨌든 저도 잘하면 터질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우상호 전 의원의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급하게 계속 접근하는 것보다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할 시간을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그런 거 듣고서는 화 안 나시죠? 화 나죠 지금. 봐. 뭐 하는 거야, 이게 해보세요. 지금. 아니, 자, 이게. 화진봉 등장.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뭘 급하게 접근해? 지금 빨리 끝내야지. 하루라도. 아니 윤석열이란 저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순간 모든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계엄까지 선포했던 인간이에요.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인간이 대통령직을 지금 아무튼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뭘 급해요?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이거 하루라도 1초라도 빨리 끝내야 돼요. 뭘
뭘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의 시간을 달래.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해.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아요. 최진봉 교수가 세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최진봉 교수 걱정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터지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 정치인이 그 올드해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려고 들 때 그게 올드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어쩌다가 이렇게 벌써 올드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상호 의원 말은 당시에는 맞았죠. 왜냐하면 당시에 박근혜하고 지금 윤석열의 케이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근혜는 일종의 요새도 많이들 얘기해요. 일종의 잡범이에요. 국정농단이라는 게 사실은 주위의 측근들 그야말로 황관이나 내시 차라리 황관이나 내시면 공식적인 사람이기도 해. 조금 뭐 봐주기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을 국정에 끌어들이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잡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 더군다나 헌법기관인 국회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알려졌잖아요. 선관위원회도 헌법기관이거든요. 네, 맞아요. 선관위원회 헌법기관에 거기에 군인들의 총을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겨누고 그거를 전복시키려고 한 내란이잖아요. 네. 이게 이런 걸 보고 국사법이라고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국헌문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란죄거든요. 이게 같으냐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박근혜 때는 솔직히 십상시 논란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최순실까지 나올 때가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렇죠. 최순실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거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볼 때 한 또 2달 걸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된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탄핵으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뭐 우리도 지금 얘기한 지는 꽤 됐지만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죠. 대통령 육성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랬으면은 아니 좀 자중할 줄 알았지. 거기다가 그거를 덮기 위해서 이 계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그동안 한편에서 준비하던 거를 하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바로 안 합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게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즉시 하지를 않으면은 경고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불성립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경고가 된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그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 얘기도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 이런 것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거 안 했어 봐. 그러면 이게 내란이야. 아니야. 지금 벌써 그 얘기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에 그거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요번에 이거를 알아야 돼. 이번에 국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사람은 물론 설득도 필요합니다만 그거는 우리도 호소합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호소하고 다 하지만 이거는 정치인이 할 게 아니야. 누가 국민이 하는 거. 국민이 하는 거다.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 저쪽에서는 이른바 지금 자기네들 표현하냐면 탄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리고 2년 반밖에 안 돼서 절반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설득한다고 안 돼. 그렇죠. 설득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번에 계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이 계엄을 완전히 이거 계엄이라는 게 뭔지 5,100만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압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니네들 이거 안 하면 절대로 못 살아남는다. 다시 재집권은커녕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못 살아남고 어디 내란 세력이 저기 하는 거지. 이거를 너무 제대로 모르시는 거다.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이 뭐 하여튼 8년 전에 뭐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알지만 우상호 의원도 처음엔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는 안 움직이셨거든. 최순실 때도 처음에 안 움직였는데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때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뒷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김무성 의원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게 맞아 떨어질지. 더군다나 저쪽은 예. 그게 있었잖아요. 반기문이라고 하는 대타가 있었잖아. 그러다가 그쪽으로 며칠 만에 넘어가려고. 남아있죠. 그러니까 김무성이 글로 넘어간 거 아니야. 권성동에도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지 뭐 다. 그러다가 저거 하니까 그게 다르다고 한 건데 이번에는 이게 예. 내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하루 1시간 예. 일각에 이 지금 우리가 정말 이거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